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잠깐 좀 보죠.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윤석열 씨 테마주들이 좀 급등을 했죠, 그죠? 그동안 뭐 투매 나왔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 횡보하던 종목들 윤석열 대장주들 중에 애니동열 같은 게 애니동열이 상한가를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웅진도 한 20%까지 네,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뭐 장중에는 최대 뭐 상한가를 갈 뻔도 했었어요. 아무튼 뭐 그랬고, 뭐 서현도 어제 좀 올라올 거라고 이제 미리 좀 얘기를 해드렸었죠, 그죠? 올라와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올라왔고, 덕성 이런 것들도 좀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급등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오늘 윤석열 테마주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그랬었죠. 이제 오늘이 6월 1일인데, 6월 달에는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슈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했었는데, 6월달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이슈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 있죠. 네, 그래서 개인들이 잘 모르는 이제 그런 이제 매집주들을 여러분들이 새롭지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종목들 열심히 이제 매집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매집하는 방법을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오늘은 그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지수부터 잠깐 보고 계속 이제 말씀을 이어나갈게요.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방송은 뭐 그냥 네, 좀 9시간서 넘어서 끝났는데 그 전에 마치는 걸 목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오늘 지수 끝난 걸 보면은 코스피 지수는 뭐 이렇게 끝났죠. 0.5% 올라갔고 뭐 3,221포인트에서 끝났는데, 제 방송을 이제 꾸준히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몇 포인트에서 끝났다는 얘기를 잘 안 하죠, 그죠? 오늘도 오랜만에 뭐 3,221포인트에서 끝났다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네. 거의 요즘에 그런 표현을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아무튼 뭐냐면 여기 5월달 이렇게 두 번 하락을 조금 했었어요. 4월 말하고 5월 초에. 그때 뭐 공매도 재개되면은 뭐 진짜 큰일 나는 것처럼 했었는데 별다른 일 없이 이렇게 지금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삼각수렴형의 모양을 모아가고 있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뭐 증시는 지금 잘 흘러가고 있고요. 4월 말하고 이제 5월 초에 그 지수가 투매가 나와서 개인들 투자 심리가 많이 흔들렸었어요. 그래서 5월 한 중순 넘어서까지도 이제 개인들 심리가 되게 안 좋았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많이 이제 안정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종목들도 지금 꽤 회복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별주들도 좀 올라올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이제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나 다 뭐예요? 네,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코스닥도 투매가 멈췄고, 투매가 가장 심했을 때 있죠. 여기와 여기에다가 이제 선을 이렇게 이으면 이렇게 거지거든요. 뭐겠어요? 네. 개인들이 이제 굉장히 투매가 심했을 때가 작년 10월 말, 그리고 여기 2월 말 3월 초 여기였거든요. 네. 지금은 여기에서 딱 지지가 나왔죠. 그러니까 투매가 되게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개인들 심리가 여기에서 그렇게 안 좋았었어요. 여기서도 안 좋았었고. 근데 지금 뭐예요? 네. 딱 그 자리에서 반등 나와서 이렇게 올리고 있죠. 늘 똑같은 말씀 드리지만 지수는 여기에서 이렇게 붙어서 갔으면 좋겠어요. 이 빨간색으로 걸어놓은 이 추세선 있죠? 여기에 붙어서 바짝 붙어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거나 뭐 옆으로 좀 행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에서 이제 지수가 이런 식으로 급락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그럴 기미가 안 보이니까 네, 뭐 벌써부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항상 강조드렸잖아요. 비관론자들 얘기를 너무 이제 귀 기울이지 마시라고, 그죠? 네.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지수는 지금 개별주, 테마주 하기에 딱 좋은 네,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네. 자,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 이제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이제 그 바이오주들이 그 잘 갈 때가 있고 못 갈 때가 있는데 지금은 바이오주들이 별로 힘을 못 써요. 잠깐 바이오주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이 지금 전혀 힘이 없잖아요. 셀트리온 좋은 회사죠, 그죠? 네, 좋은 회사예요. 그러나 현재 주가 흐름은 힘이 없어요. 네, 참고하시면 돼요. 뭐 이제 여기서 고점을 찍고요. 12월 달에 찍고 6개월 동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뭐 저도 그거에는 크게 뭐 그런 생각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바닥에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형주보다 이제 개별주 테마주들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좀 빠르게 시원하게 좀 수익을 내고 싶으셔서 그러신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셀트리온이나 이런 걸 보면은 지금 힘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4월달에 우리나라 백신 부족 그 문제 때문에 뭡니까 시젠이나 이런 이제 잠깐만 이걸로 보면은 차트가 무슨 부도난 것 같죠? 권리락 때문에 차트가 좀 이걸어져 있는데 다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시젠 있죠? 이게 진단키트 우두머리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그죠? 윤석열 씨 테마주 애니동률이 딱 고점 찍었을 때 그때가 4월 7일 전후인데요. 그때 고점 찍고 나서 윤석열 테마주들이 하락을 했거든요. 네, 잘 보세요. 자, 요게 상승 나오기 시작한 게 4월 7일부터입니다. 보이시죠? 그죠? 네, 그리고 그 다음날 4월 8일날 급등하고 그랬어요. 27%쭉 올라갑니다. 언제까지 올라갔냐면 4월 23일까지. 그죠? 그때 애니동률이 오늘 상한가 들어왔는데 애니동률을 보여드릴게요. 재밌어요. 네. 애니동률이 언제부터 고점을 찍은 게 언제냐면 4월 7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봉 나온 게 4월 8일이죠. 이때가 고점이었다는 얘기예요. 아까 시즌을 다시 보시면 여기서부터 급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연의 일치치고는 날짜가 딱 맞아 떨어지죠. 애니동률이 저렇게 하락을 하면서 그때부터 대선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수익 내기가 조금 힘들었었죠. 왜냐면 4월 중순이나 4월 말까지도 올라간 대선 테마주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인맥주가 아니고 이제 새롭게 올라오는 정책주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수익 내기가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선주 이제 하려고 이제 들어오셨다가 이 주식시장에 종목에 들어가셨다가 포기하고 나가신 인내심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아무튼 시젠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갈 때 타이밍을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애니동률은 그 당시에 너무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조정이 좀 필요했었어요. 그죠? 네. 오늘 상한가 나왔다고 해서 애니동률이 또 이렇게 바로 또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내일 뭐가 나올지는 내일 지켜보면 알겠지만 정고점을 그렇게 시원하게 제낀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뒤에서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이제 애니동률을 꺼낸 이유가 뭐예요? 여기 고점 찍었을 때 누가 올라갔다고요? 바이오. 시젠 같은 게 급등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시젠이 아까 고점이 언제였어요? 4월 23일쯤이었죠? 네. 4월 말쯤이었거든요. 4월 말쯤 되니까 애니동률이 더 이상 안 빠지죠. 근데 이제 5월 중순 넘어서서 뭐 자사주 매각하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투매를 가장 심하게 한 게 5월 20일 전후예요. 그때쯤에 개인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니까 여기서 좀 투매가 나온 거죠. 차트를 좀 당겨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CJN이 고점을 찍었을 때가 대충 이때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개인들 투매가 심했을 때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 개인들이 손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개인들이 5월 20일 전후에 그러니까 5월 초부터 4월 말, 5월 초, 5월 중순까지 이제 한 5월 20일까지 보시면 되는데 그때까지 개인들이 얼마나 투매를 많이 했으면 이 종목이 여기서 상한가가 나오겠습니까? 애니동률이 여기서 상한가 나오는 거는 되게 힘든 거거든요. 거래도 많았죠, 그죠? 네. 물론 이제 윤석열 테마주들이 오늘 급등한 이유는 재료가 좋긴 좋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상한가가 나오는 건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근데 상한가가 나왔다는 거는 뭐예요? 네. 여기에서 물렸던 사람들이 싹 정리가 됐다는 겁니다. 불과 고점을 찍은 게 언제였어요? 자꾸 똑같이 얘기하죠. 4월 중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렸던 분들이 물론 저도 여기서 급등 나올 때 팔고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개인들이 손절을 많이 했다 이거죠. 저는 손절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이왕 이렇게 되면 참으라 그랬죠. 반등 나올 때 팔으라고. 근데 아무튼 오늘 이게 상한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개인들이 여기서 들고 있던 분들이 싹 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언제 털렸을까요? 하락하자마자? 아니에요. 21선을 깨자마자? 아니죠. 여기입니다. 요 일대에서 개인들이 싸그리 털린 겁니다. 그리고 왜냐면 거래량이 꽤 있어요. 원래 음봉 나오고 하락하면 거래가 별로 없는데 거래량이 꽤 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예, 털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게 상한가도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손절하지 마시라고. 참으시라고. 그때 그런 말씀들 진짜 많이 드렸어요. 참으시라고. 손절하지 마시라고. 네. 다 돼가니까 참으시라고. 그죠? 네. 아무튼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한가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아무튼 이게 상한가가 나오면서 뭐 그렇게 아직 크진 않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전고점이 여기거든요. 네. 전고점을 한 4%인가요? 아주 조금 전고점을 갱신을 했어요. 그쵸? 네, 갱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다시 시젠으로 돌아가 보죠. 시젠이 뭐 하고 있어요? 원위치에 있죠. 원래 자리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대선주가 쉬어야 되는 타이밍에 누가 갔다고요? 그 당시에 이제 뭐 백신 문제 때문에 이제 모든 뉴스가 정치권 뉴스를 다루기보다는 백신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다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대선주가 쉬고 이 바이오주들, 특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이 나온 거죠. 근데 이게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본상승이 아니고요. 반등이었어요. 차트를 크게 보셔야 돼요. 뭐예요? 여기서 고점 찍고 떨어진 다음에 처음으로 나오는 반등이었어요. 본상승이 아니었다니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반등 나오면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등은 먹는 게 아니란 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그랬잖아요. 바이오주를 너무 좋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반등이기 때문에 내가 물려 있었다 그러면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으셔야지 여기서 들어가시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냥 그대로 떨어졌잖아요. 지금은 백신 수급이 또 원활하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래 돼 버린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결론이 뭐냐면 바이오주를 공략하시기보다는 네, 대선주 위주로 가세요. 네. 그게 답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대선주 얘기를 해볼까요? 6월부터 이제 수많은 정치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어제 많이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신 얘기를 해드렸죠, 그죠? 백신 관련된 그 코로나 백신 관련된 뉴스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고 지금은 잘 안 다룬다 그랬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여러분들이 아마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제 느끼셨을 거예요. 뭐냐면 뭐예요? 그 개인들 요즘에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는 하시지만 네, 작년에 비하면 그죠? 네, 굉장히 좀 편하게 다니시죠? 그죠? 네.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일상생활에서 이게 코로나에 적응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이익을 왜 드리냐면 개인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별로 이제 옛날처럼 크게 우려하거나 걱정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이게 문제거리긴 한데 그죠? 조심을 해야 되지만 옛날처럼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릴까요? 네. 코로나 테마주들이 앞으로 또 갈 가능성이 약해졌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니까요. 그죠? 네, 근데 옛날만큼은 이제 급등을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뭐 동의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제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저도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 있지만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거나 또는 반대로 기대를 많이 하면 거기에서 이제 테마주가 이제 생겨요. 그렇죠? 네. 왜냐면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곳에 돈도 거기에 가 있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거기서 테마가 형성이 되고 그 종목들이 급등을 하기 시작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는 어디냐면요. 네. 먹고 사는 분야입니다. 네. 테마주가 뭔지 본질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대선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는 네, 먹고 사는 문제라니까요. 네. 코로나가 왜 많이 갔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니까요. 예, 어서오세요. 네네. 그쵸? 네.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냥 대선주는요 똑같죠. 먹고 사는 문제 아닌가요? 누가 정권을 잡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대선 관련된 이제 테마주들이 많이 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항상 이쪽에 쏠려 있겠죠. 그래서 관심이 쏠리면 돈이 모이고 그 돈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선 테마주들이 생기는 겁니다. 대선 테마주를 도박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이 반은 맞고 저는 그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대통령 선거하고 엮이지 않은 게 있나요? 맞잖아요, 그죠? 네. 대통령이 누가 될 건지 어느 당에서 정권을 잡을 건지에 따라서 기업도 그죠? 그 다음에 뭐 국민들도 아니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하다못해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아니면 대학교 그 관련된 그 학생들도 그죠? 네. 어느 정권이 정권을 잡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 이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뀌는 거예요. 다 공감하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대선 테마주를 나쁘게만 보지는 마세요. 네. 어차피 이게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또 이것만 하시면 안 되겠지만 너무 이제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하지는 마시는 얘기예요. 네. 지금은 이 얘기를 또 왜 강조를 또 드리냐면 10년 전에 그랬습니다. 10년 전에 대선 테마주 안 좋다고 막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다 대선 테마주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10년이면 2011년이죠. 2011년 이후에 특히 2012년 그때 개인들이 대선 테마주를 많이 했었어요. 하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왜 했을까요? 할 게 없었거든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했던 분들은 코스피 200 종목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 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대선 테마주 했다니까요. 왜요? 그거밖에 안 갔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네. 지금 이제 어제는 대형주들이 좀 힘이 약하다 그 얘기를 해드렸고 오늘은 뭐예요? 바이오주들이 힘이 없다. 아까 이제 대표적인 셀트리온이랑 시젠 같은 거 보여드렸죠? 그죠? 네.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그 종목들이 바닥일 수는 있어요. 반등 나오지 않을까요? 여기서 또 올라오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거래량을 잡으세요. 힘이 없잖아요. 그죠? 네. 바닥일 수 있어요. 근데 바닥이 아니거나 바닥이라 하더라도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즐거운 수익은 내기가 좀 어렵겠죠, 그죠? 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네.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렇죠. 힘 있는 종목, 즉 이제 즐겁게 이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찾으시는 거기 때문에 바이오주보다는 대선주 쪽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바닥에서 대선주들을 이제 사서 수익들을 많이 내셔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뭔지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 쭉 볼까요? 잠깐만요. 차트를 보세요. 일단은 이제 상한가 오늘 이제 윤석열 씨 테마주 위주로 보여드릴 겁니다. 네, 맨 뒤에 이재명 씨 것도 좀 얘기할 거고요. 네. 애니능률이죠. 지금 이제 이게 상한가가 나왔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그거일 거예요. 애니능률이 여기에서 또 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7배에서 8배까지 올라왔다고 뭐 계산을 잡는 분들도 계시던데 아무튼 뭐 7배에서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그렇죠? 네. 7배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딱 한 달 반 쉬고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고점을 아주 조금 갱신했어요. 오늘 이제 상한가 가격이 26,700원이죠. 근데 4월 7일 고점 찍었을 때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25,65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대충 1,000원 차이 나죠. 25,000원짜리가 1,000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럼 얼마예요? 전고점 대비 따지면 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전고점 대비 딱 4% 밖에 신고가 갱신을 했는데 난 그게 한 4%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신고가라는 얘기죠. 네. 사람들은 그래도 생각할 거예요. 이게 여기처럼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늘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앞에서 많이 간 종목들이 나중에
또 올라가는 경우는 희박하다 그랬죠. 근데 분명히 한두 개는 나올 거라고 했었잖아요. 왜냐면 그게 이제 바람잡이 역할을 해주거든요. 한두 개가 나올 수 있다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그 다음날 또 상한가 갈지 그럴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애니능률만 이제 급등한 게 아니라 웅진, 그 다음에 웅진이죠. 이것도 아코점 좀 제꼈어요. 그 다음에 덕성, 아코점 조금 제꼈어요. 이거는 진짜 어디냐면 전고점이 3550원이었는데 오늘 31,150원, 600원 갱신했습니다. 600원. 그러니까 한 2%죠. 네. 조금 갱신했다가 뒤로 빠졌어요. 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서현도 어제 슬쩍 얘기해드렸는데 올라왔죠, 그죠? 장중에 최대한 20%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면 신고가를 낸 것도 있고 못 낸 것도 있는데 이게요, 긍정적인 것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이게 여기서 이렇게 이 서현이라든가 애니농률, 웅진 같은 딱 4개 정도 올라왔어요. 애니농률, 웅진, 덕성, 서현. 뭐 좀 더 얘기할 수 있는데 한 요 정도 4가지만 올라오고 나머지들은 못 올라왔다고요. 이게 처음에 스타트를 끄는 게 이 종목들이거든요. 서현, 덕성. 처음에 다시 이게 왜 오늘 급등했냐면 공통점이 뭐냐면 처음에 불기둥을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이제 언론에 이제 딱 사표 쓸 거란 거를 이제 암시를 하면서 그때 이 종목들이 바로 급등했거든요. 3.1절 끝나자마자 그때 불기둥을 뽑은 게 서현이고요. 여기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덕성이에요. 동그라미 아래 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 웅진. 처음에 쭉 올라왔죠. 그 다음에 애니농밀. 이게 뭐냐면 3월달에 윤석열 테마주를 이끌었던 가장 초반에 그 랠리를 초반에 이제 바로 튀어나갔던 게 요 4개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게 오늘 상한가도 나오고 급등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 긍정적인 거 되겠다고 했었죠? 네. 우리 안 끝났어요.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인증샷이라고 하죠? 네. 안 끝났다.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 거란 얘기입니다. 이 종목들이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그 뜻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윤석열 테마주가 본격적으로 갈 거다라고 시장이 신호를 주는 겁니다. 긍정적이죠, 그죠?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상 2가지만 얘기해드려요.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갈 거란 얘기입니다. 누가요? 인맥주하고 정책주. 이제 본격적으로 갈 거라고 알려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도 상한가가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죠? 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조정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얘기를 해드릴게요. 조정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 짧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니면서 공부들 다 잘 하셨죠, 그죠? 네. 시험 준비할 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보통 5, 6개월 정도는 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면 요렇게 따지면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시험으로 따지면 벼락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별로 안 돼 있어요. 준비가 별로 안 돼 있다고. 그리고 앞에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시가총액이 한 500억, 600억 정도였었는데 지금 4천억이 넘거든요. 여기서 상한가나 나오면 시가총액이 어떻게 움직였어요? 하루에 상한가나 나오면 시가총액이 한 1,000억씩? 나중에 이제 한 2-3개 나오면 2,000억씩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너무 커졌어요. 여기서 상한가 몇 개 더 나오면 이거는 더 이상 소형주가 아니에요. 이제 중형주 반열에 들어가겠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무거워졌어요. 준비 기간도 짧은데, 그죠? 시가총액이 또 너무 커졌고 개인들의 관심도 아직도 높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면 이걸 사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거를 보지 마시고 보기는 봐야 돼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를 봐야 돼요.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급등 전 3개월 봐야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걸 찾으세요. 지금 윤석열 씨 테마주 중에 여기 밑에 이렇게 생긴 종목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신규원들 들어오실 때 이렇게 보유 종목을 보면 이런 거 없어요. 차트를 띄워놓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런 걸 찾아내셔야 돼요. 밑에서 뭔가 조용히 뭔가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 관심도 없어요. 이러고 있는 게 있거든요. 종목을 몇 개 보여드릴까요? 아까 애니능률, 이게 애니능률이죠? 네, 애니능률이 밑에서 뭐 했어요? 조용히 들었다 놨다 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파평윤씨. 그죠? 그 다음에 웅지는요. 조용히 누르고 있었어요. 매집을 한 건가 싶을 정도로, 그죠? 네, 이러고 있었어요. 보이세요? 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뭘 사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이러다가 올라왔어요. A능률하고 웅진만 그런 거 아니에요? 더 보실래요? 네. 서현은요. 땅 파다가 올라왔어요. 누가 보면은 부도나는 줄 알겠어요. 그죠? 지금 보시면 뭐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차트를 보세요. 뭐예요? 이게 부도 차트지 뭡니까? 부도난 것처럼 하락하다가 훅 올리잖아요. 거래 하나도 없죠? 네. 세력들도 못됐지만, 이제 개인들을 쫓아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 올라왔어요. 덕성은요. 똑같죠? 그죠? 앞에서는 막 이렇게 이제 거래 터뜨리면서 아주 시원하게 급등했었지만 뭐예요? 네. 계속해서 진짜 굴러떨어지고 있었어요. 떼굴 굴러떨어지고 거래 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네. 이래 놓고 있다가 갑자기 훅 올려버려요. 그렇죠? 네. 이런 걸 찾아내셔야 돼요. 이런 게 지금 지천에 널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 급등은 별로 안 했지만 참고하실 만한 것들이 몇 개 더 있거든요. 서현? 서현 오늘 급등했죠? 서현 보세요. 서현은 안 그랬겠어요? 똑같죠. 네? 거래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푸른저축은행. 밑에서 뭐 했어요? 이러고 있었죠. 확대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시겠죠? 잠깐만요. 이러고 있었죠. 혼자서 꼭 누르면서 윗꼬리가 엄청나게 많죠? 네. 나가라고 계속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훅 하고 올라가죠. 여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그게 맞았으면 좋겠는데 아닐 가능성이 커요. 네. 그렇게 나빠 보이지도 않지만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네. 차트를 너무 잘 만들어 놓으면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원유큐브는 어때요? 여기를 보지 마시라니까요. 여기는요, 물리신 분들은 여기를 봐야죠. 물려있는데 내가 이제 손해를 좀 안 보고 아니면 손해를 최대한 줄이고 나갈 수 있느냐, 이분들은 보셔야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새로 이제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여기서 좀 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배우신 매매 기법이 대부분 여기서 매매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수익 내기가 어려우신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어때요? 못되게 해놨죠? 들었다가 21선 이탈하면서 쭉 늘어났잖아요. 시기하다 비슷하죠? 네. 해놓고 뽑아버리잖아요. 내가 윤석열 테마주다 그러면서. 그렇죠. 최근에 별로 준비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신고가가 안 날 가능성이 높고 나더라도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어딜 보셔야 돼요? 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승일은요 똑같다니까요. 윤석열 테마주로 3월달에 많이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 밑에 보시나요? 뭐 해놨어요? 1, 2, 3월달에 뭐 해놨잖아요. 들었다 놨다 조금 올리다가 그죠? 눌러버리고 이랬죠. 네. 가다가 말고 네. 이러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슥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수익을 내기 원하시면 밑에서 주식을 사시고 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개인들이 이번에 싹 다 털렸어요. 왜요? 5월달에
지수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는 별로 안 빠졌어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코스닥 지수로 놓고 봐야죠. 지수는요 5월 초, 5월 중순, 5월 말쯤인데 거의 빠진 게 없어요. 근데 요거 조금 떨어뜨렸다고 그냥 개인들 중에 특히 대선주 한번 해보겠다고 대선주로 들어가신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털렸습니다. 털렸어요. 왜요? 이걸 못 견뎌서요. 제 아는 지인 중에 이거 못 견뎌가지고 주식을 매집하다가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4월 말 5월 초부터 대선주를 샀는데 처음에 한 종목 3-4개 사다가 말았대요. 아는 지인입니다. 사자마자 자꾸 내려가니까 안 샀대요. 그래서 주식을 안 사고 현금 들고 있대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지인입니다. 제가 우리 회원한테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주식하지 말라 그랬어요. 대놓고. 그래갖고 무슨 주식을 하겠냐. 사자마자 떨어지는데 어떻게 자꾸 사냐요. 그럼 내가 그래서 제가 그랬다니까. 언제 살 건데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떨어지니까 당연히 개인들이 투매하니까 매수하고 나서 3-4% 5% 이상 떨어졌겠죠. 네. 그게 싫은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주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무슨 돈을 벌겠냐. 이해되셨으면 7번호만 찍어주세요. 이해되세요? 네. 이걸 못 견딘다니까요. 뭐 여기 사서 끌려 내려온 사람도 아니에요. 네. 여기서 사는데도 그래요. 네.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도 찔리는 분들이 있으시죠? 찔리면 안 돼요. 찔리는 건 괜찮아요. 맞아요. 죄송해요. 찔리는 건 괜찮아요. 찔린다는 거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아는 거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랬잖아요. 손절하지 말고 매집하시라고. 그죠? 네. 돈이 없으면 빌려 여기 사모님이나 아니면 뭐 가족분들한테 빌려서라도 사시라고 그랬잖아요. 앞이 안 보이고 불확실할 때, 힘들 때, 매수했는데 자꾸 떨어질 때, 그죠? 힘들 때, 그때 매집한 주식이요. 나중에 지수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면 여러분들한테 효자 노릇을 합니다. 힘들 때. 네. 힘들 때 매집한 게 힘들 때 꽉 쥐고 있었던 게 나중에 좋은 수익을 준다니까요. 네. 그분은 아직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깨닫고 계시죠, 그죠? 네. 깨달으려면 이제 수익을 좀 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윤석열 씨 테마주 애니능률 뭐 더 갈 건지 막 이런 거 궁금하시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 안 해드리죠. 왜요? 네, 그거는 거기서는 이제 거기서 수익이 나올 수 있겠지만 큰 돈은 안 벌려요. 큰 돈 어디서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데서 찾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윤석열 테마주, 이재명 테마주, 정책주 있죠? 그 중에서 여 밑에 있는 것들 지천에 널렸습니다. 아직 안 간 것들이 꽤 있으니까. 널렸다니까요. 근데 이 종목들이 슬슬 사라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점점 주가가 올라와요. 네. 요즘에 신규원들이 들어오면 그러세요. 기존에 한 종목 좀 알려달라고. 사겠다고.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요? 약간씩 올라와 있거든요. 기존에 보다 비싸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신규 추천주 사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슬슬 올라와서 지금 준비 싹 해놓고 있습니다. 정책 테마 대선 정책주 중에서 가장 먼저 갈 만한 것들 있죠? 미리 다 사놨어요. 정책주도 지금 좀 하셔야 되는데 잠깐 얘기해드리고 마칠게요. 정책주도 여러분들 가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인맥주도 올라갈 때 순서가 있는데 정책주도 올라갈 때 순서가 있습니다. 누구부터 가는 줄 아세요? 궁금하시죠? 네. 얘기는 못 해드리겠어요. 또 얘기를 해드리면 또 가서 또 이렇게 보실 테니까. 네. 그러니까 인맥주들, 정책주들도 올라갈 때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지금 회원들은 많이 매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더 이제 잘 가지고 계시라고 오늘 특강도 해드리고 막 그랬어요. 대선 정책주가 어떻게 순서대로 가는지. 순서가 있습니다. 네. 이 얘기를 오늘 왜 할까요? 네, 여러분들도 빨리 종목으로 들어오시든지 종목을 매수하셔야 돼요. 종목으로 들어가시든지 도저히 종목을 못 찾겠다. 저 바닥에 지천에 널려 있다고 하는데 도저히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우리 방으로 빨리 들어오시면 돼요. 지금 대선주 아니면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맞죠? 아무리 봐도 뭐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게 있긴 한데 시세의 연속성이라든가 시세의 지속성이 나오진 않잖아요. 자꾸 끊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연속적으로 나오는 건 누구예요? 대선주예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올해 말까지 내년 3월달에 선거인데
최소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 정도 있죠. 6, 7개월 정도 쭉 보면서 열심히 매집하시고 수익 내고 매집하시고 수익 내고 그러면 돼요. 매집하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저희는 지저분하게 분할매수 안 하거든요. 그냥 그날 다 사버려요. 네. 그냥 사요. 네. 편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매집을 좀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대선주들이 앞으로 올라갈 때 어떤 식으로 올라갈지를 미리 배워두셔야지 나중에 주가가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매집한 종목 올라갈 때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제 그 얘기했었죠. 우리 낮에 라이브 회원들한테 뭐 강의하는 줄 아세요? 네. 대선주들이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게 흔들면서 올라가는지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틈날 때마다. 왜요? 대선주가 매집하면 다 수익 날 것 같죠? 천만에요.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게 털면서 가는데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대선주는 사람들이 사기는 잘 사지도 못하지만 샀다가 거의 초반에 다 털려버립니다. 왜요? 진짜 그 미친 말처럼 아주 그냥 도저히 개인들이 들고 있을 수 없게 만들어요. 네. 지금 이 얘기를 왜 또 해드렸냐면 지수가 이렇게 살짝 눌렀더니 인내심 없는 초단기 성향인 사람들이 털렸거든요. 세력이 누구를 털어냈냐면 단기 성향, 초단타, 뭐 추격 매수꾼들, 그죠? 몰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털어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인내심 뭐 얼마 못 견디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타겟이 누구겠어요? 네. 단기 말고 이제 스윙 좋아하는 사람들을 털게 돼 있어요. 스윙 좋아하는 사람들 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 톡방 코드 지금 틀려요. 지금 못 들어오세요. 네. 이쪽에 메일 필요하시면 이쪽으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이 사람들 다음이 누군지 아세요? 수익을 하는 사람들 터는데 그 사람들 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네. 약간 수익을 주면서 헷갈리게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팝니다. 다 파는 건 아니지만. 이해되세요? 네. 그 다음 대상이 스윙인 사람을 털어요. 여러분들 단기 좋아하세요? 스윙 좋아하세요? 단기도 좋아하지만 스윙도 좋아하시죠? 맞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 네. 스윙 좋아하시죠? 맞잖아요, 그죠? 요즘에 이렇게 회원들 들어오신 분들 물어보면 단기도 좋아하시지만 스윙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쵸? 네. 중기는 너무 길게 느껴지시니까. 히아히아님 거기다 그런 거 치지 마세요. 네. 요즘에 그 단톡방에 무료 단톡방에 알바가 하도 많이 들어와서 오늘 잠가놨어요. 네. 본인만 알고 계세요. 네. 그쵸? 스윙 좋아하시죠? 자, 털리지 마세요. 전문가를 의지하고 있다면 그 전문가를 끝까지 믿고 의지하셔야 되고, 혼자 하고 계시다 어지간하면 빨리 우리 방으로 들어오세요. 네. 오늘 어지간하면 회원가입하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네. 한 번만 할게요. 들어오세요. 왜요? 수익 못 내요. 종목을 찾는 것도 힘드시겠지만 네, 초반에 다 털려요. 왜요? 죄송한데 반드시 털리게 돼 있어요. 왜요? 세력이 그냥 갈 것 같으세요? 네. 대선주가 왜 수익이 많이 나는 줄 아세요? 네. 아무나 주식을 아무나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아무나 보유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 돌멩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그 돌멩이님 저희 수익 난 거 보여드렸죠. 5월달에 이제 수익 내신 분들이 저희 기존 회원들인데, 자 여기 문자반 회원들도 잘 들어보세요. 네,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제 우리 돌멩이님이 이제 계좌를 올려주셨는데 금액이 오늘 또 다른 분이 하나 또 올려주셨거든요. 자, 이거 기존 회원들이에요. 네, 신규 회원들 말고. 네. 기존 회원이 5월달, 이번 달이라고 했는데 5월달입니다. 네. 5월달에 이제 돌멩이님이 이제 5월달 수익률 올려주셨는데 투자금액 1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부터 1000만원 이상 버셨죠. 요거 말고 다른 계좌도 있는데 거기까지 합하면 한 1500 이상 된다고 보시면 돼요. 5월달에 수익 내기 힘드셨죠. 근데 이분들이 수익이 났어요. 왜요? 기존 회원이시거든요. 돌멩이님도 장기 회원이시고, 그러니까 기존 회원들은 3월달, 4월달에 미리 매집해놓은 게 있겠죠. 그게 5월달에 수익이 난 거예요. 미리 씨를 뿌려놨으니까. 그래서 그 종목들이 수익을 내면서 5월달에도 계좌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수익이었던 거예요. 신규 회원과 기존 회원의 차이가 이거예요. 예, 대략 1,800만원 정도라고 하시네요. 네.
그쵸? 근데 이분 혼자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보여드릴게요. 우리 망고 바나나님이라고 계신데 빌명이 되게 좋으시죠? 이분도 투자 금액이 대략 비슷해요. 근데 잘 보시면 금액이 비슷하죠. 이분도 이제 기존 회원이세요.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한 거예요. 저희는 손절 같은 거 거의 없어요. 네. 없다고 보시면 돼요. 수익률은 이 계좌에서 나온 수익률은 30%. 5월달에 돈을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벌었잖아요. 누가요? 기존 회원들이. 신규 회원들은요. 4월달에 이제 5월달에 이제 들어오신 4월 말이나 5월달에 들어오신 신규 회원들은 열심히 매집을 하셨겠죠. 그분들이 이제 이번 달이나 아니면 다음 달에 매매일지가 올라오겠죠. 여러분들이 이 매매일지에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수익 나잖아요. 네? 안 나요? 5월달 딱 끝나니까 회원들이 알아서 보내주잖아요. 저는 회원들한테 매매일지 올려달라고 부탁 안 합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먼저 이렇게 보내주세요.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망고바나나님도 오늘 아까 올렸다고 이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방송 보고 계실 텐데.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종목 중에 이제 다 안 판 것도 있으니까 이분이 이제 가려놨어요. 노출되면 안 됩니다. 네. 수익이 나오고 있죠? 언제요? 5월달에 지수가 안 좋고 개인들이 투매할 때도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더 이상 투매가 안 나오고 이제 수많은 정치적 이슈, 그죠? 재료들이 나오면 그래서 종목들이 이제 불기둥을 뽑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계좌가 터져 나가겠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조정이 끝나고 조정이 온다 이런 말에 속아서 그 망설이실 때가 아니에요. 아니면 대선주를 확인할 건데 나 혼자 한번 해보리라 해보세요. 잘 안 되실 겁니다. 네.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잘 안 되십니다. 실제로 요즘에 그 저희 방에 신규원들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뭐 주식 경력이 한 달, 두 달밖에 안 되는 주린이 아니면 신생아들도 있으세요. 거의 신생아 수준이신 초보들도 있으신데 20년, 심지어 30년 하신 분들도 꽤 들어옵니다. 왜요? 대선주로 이제 수익을 내고 싶은데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을 20년 했으면 대통령이 몇 번 바뀌었겠어요. 30년 하셨으면은요, 뭐 대통령이 몇 번이나 바뀌었겠습니까? 그동안의 대선주를 그분들이 한두 번 해보셨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해보셨겠죠, 그죠? 그런데 그분들이 회원가입하신다니까요. 왜요? 종목도 이제 뽑히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종목을 이제 잘 샀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옛날 패턴이 하나도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방에서 매매를 일으켰다라는 걸 딱 보고 아 여기는 되겠다고 이제 판단이 쓰시니까 저희 방으로 회원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네. 주린이분들 모르시죠? 네.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저희 방에 요즘에 계속 들어오십니다. 네. 그분들이 저희 방을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믿고 들어오세요. 네. 대선 테마주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이제 쭉 들었던 말씀들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바이오보다는 그 대형주보다는 이제 이 대선 테마주 위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쪽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애니능리, 옹진 같은 이런 이제 그 윤석열 대표주들 아까 4종목이 급등했는데 이게 급등한 이유가 뭐라고요? 3월달에 윤석열 테마주들이 처음에 급등했을 때 그 4개 종목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그겁니다 오늘. 그 4개가 우리 안 끝났어요. 라고 딱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저 4개의 종목, 아까 이제 그 종목들은 개인들이 다 알거든요. 네. 개인들이 이제 군침을 흘리고 있겠죠. 그죠? 세력은 어디 있을까요? 물론 저기도 세력이 있으니까 상한가가 나왔겠지만 진짜 큰 급등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네. 밑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닥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천에 널려있는 윤석열, 이재명, 인맥주라든가 아니면 정책 테마주 있죠? 그걸 바닥에서 매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네. 이리저리 재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셔서 좋은 수익들 우리 기존 회원들하고 같이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하실 수 있으면 혼자 하시라고 제가 권해드릴 텐데 네. 지금 대선주는 혼자 하실 수가 없어요. 네. 자, 아무튼 오늘 나름대로 이제 그 종목들을 쭉 얘기를 해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재명 테마주는 이제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내일 저녁 9시에는 이재명 테마주들을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궁금하시죠? 그죠?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편안하게 오늘도 푹 쉬시고요. 제 방송 끝나고 우리 또 황수영님 방송 준비하고 계시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내일 수요일인데요. 내일도 편안하게 수익들 많이 내시고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